자, 이번 영상에서는 감사보고서 시즌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사례를 하나를 좀 갖고 왔습니다. 어떤 사례냐면은 바로 정정보고인데요. 정정보고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흔하게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감사보고서 직전에 한창 숫자 놀이를 하는 단계이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규모적인 숫자가 바뀌는 거. 숫자가 조금 바뀌는 거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100억 단위, 그것도 이 자본 총계가 80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 100억대가 넘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건 뭘 뜻할까요? 1조 원짜리 회사가 100억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기업의 상당 부분이 있는 통째로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가 그거 이상하잖아. 그런데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중대한 상황의 기준선을 넘나드는 것이라면 의심은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1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래서 무시. 그런데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90억에서 200억대로 확 점프를 띱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이런 기준을 갖게 돼요. 자, 이 회사는 50억대 회사예요. 자본금이. 그런데 80억이에요. 자본 잠식이 아니죠. 딱 90억이 그래요. 여기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자본 잠식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200억으로 딱 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전년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배구조 계산법에서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데 17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억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0억이니까 50억이니까는 자본 잠식이에요. 자본 잠식이면은 상장 폐지 대상이에요. 물론 개선을 시키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고의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정황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의 정황들이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뭐 이 지경까지 왔다는 자체만 해도 이제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사실은 몰라요. 사실은 이제 내부만 알 것이지만 경험적으로 놓고 볼 때에 이런 경우에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투자자들마다 조금씩은 의견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야 이거는 잘한 거야. 이렇게 하면 상패인데 상패면 주주들이 엄청난 피해 보잖아. 그래서 주주들을 위해서 사기도 친 거야.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런 거는 봐줘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제3자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은 앞으로도 무슨 짓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좋아. 다 좋은데 야 경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돈만 안 빼먹으면 돼. 아니 운이 나빠서 경영이 개판이 됐고 그런데 상패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꼼수를 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도덕적 문제는 여러분들 각자 판단할 문제고 제가 이제 뭐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참 어렵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이제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을 좀 갖고 있다는 부분인데 물론 최근에 이제 이 기업은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회계사를 모집하는 그런 채용 공고가 이 감사보고서를 전후로 해가지고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뭐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숫자가 크게 움직인다는 자체가 보기 좀 안 좋은 그런 구조일 텐데요. 이 기업은 이전부터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 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지 불과 하루 사이에 저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과정이 운이 나쁜 건지 실력 문제인지 도덕적 문제인지는 따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요거 자료 갖고는 좀 우리가 그걸 언급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도 사실상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이제 또 미래가 보이는 거니까 운이 나쁜 거면은 뭐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했는데 오로지 이제 코로나니 뭐니 이런 거 만나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뭐 한번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빼쳐먹고 나쁜 짓 하다가 이 모양 됐으면은 그건 이제 끊어내야 제 3자의 또 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 거고 과거라는 평가도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으나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뭐 재료니 기술적이니 수급이니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상황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본 잠식에 임박해 있는 기업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심지어는 알면서도 그냥 귀찮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냥 오로지 수급만 쫓아다니면서 이제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좋을 때 들어가죠. 좋을 때 들어가서 손절 못하고 이제 계속 구경하다가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 지경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때에 이런 숫자가 있는 기업은 좀 피해라 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대박을 쳐서 성공하는 그 케이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의지, 회생하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사일생하는 기업이 정말 많아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돈, 두 번째 아이디어, 세 번째 인재, 네 번째 제도입니다. 뭐 제도는 정치 뭐 이런 거잖아요. 정치 또는 뭐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여기는 이제 규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돈은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래도 엔젤 투자자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상장 시장에 진입하는 자체가 어려워서 그 충분한 요건이 되는데도 성공 못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 내에서만큼은 돈은 그렇게 중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만 중요치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아이디어가 있냐 없냐. 근데 거꾸로 아이디어는 돈 주고 살 수도 있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요. 인재 중요하죠. 돈 있고 아이디어 있어도 조직 내 직원이 개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실질적으로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첨단 기술을 갖고도 망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 인재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은 기업은 저 요소들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만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죠. 어느 하나라도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 요건을 충족하면 이런 꼬라지가 안 되는 기업도 초대박을 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럼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죠. 왜냐면 주가가 낮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상장 폐지되는 기업 보시면은 누군가가 주식을 막 사잖아요. 왜 사는지 아세요? 그거 하나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상장 폐지하면 정리매매돼요. 보통 뭐 10원 단위에서 끝나기도 하고 100원 단위도 끝나기도 하고 가지각색인데요. 8원 단위에 끝난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장외시장에 가서 6개월 만에 230원으로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이거 사겠다. 액면가 500원짜리에 사니까는요. 그러면은 6개월 만에 8원에서 230원에 팔아먹은 사람은 엄청난 부를 챙겼겠죠. 실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하일드 펀드라는 얘기를 해요. 망하면 100% 망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10배, 100배잖아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여 개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해요. 그것도 전체 자산의 일부만.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은 우량 자산에다 놓고요. 극히 일부 자산을 수백 개 종목으로 나눠서 그것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 망하고 일부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손실을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뭐 이제 옛날에는 또 언제입니까? 뭐 70년대, 80년대 정확한 연도수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상장 폐지하는 종목이 막 폭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종이 증서를 살려고요. 그때 당시엔 종이값이 비쌌나 보죠? 그게 싼 거예요. 벽지도 우리 비싸잖아요. 뭐 싼 것도 비싼 건 아니지. 그렇다고 싼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목적으로 벽지를 쓰려고. 뭐 그땐 증서가 이뻤나요? 나름대로 뭐 아주 뭐 그림이 다 똑같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무늬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폭등했던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하시고 이렇게 알고 해야지 모르고는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산다고 다 똑같은 이유가 아니다. 요거를 명심을 하셔서 투자하는 데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